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아무래도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되면은요, 유독 더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요, 유독 더 피곤한 것은요, 다른 계절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 몸에서는 나는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잠도 늘었는데도 더 졸리고 또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요, 피로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피로의 원인을 알아야만이 그 피로를 푸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피로의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수면 부족입니다. 이 수면 부족은요, 다른 여러 가지 원인과 겹쳐져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피로를 느끼는 대다수의 분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수면이 부족해지는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원인은요, 잦은 배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게 되고요. 그 이후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불면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요. 나이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전립선이 점점 비대해져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새벽에 배뇨 문제로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죠. 수면 부족이 원인인 경우에는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녁을 조금 일찍 드시고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배뇨 문제로 새벽에 깨신다고 한다면요,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저녁에 물을 마시는 것을 좀 줄여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문제일 경우에는요, 소팔메토라고 전립선 비대증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이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제를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로회복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 B군이 다양하게 함유된 제품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영양제의 경우에는요, 오후 늦게 드시게 되면은요, 오히려 피로가 풀려서 저녁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주무시기 직전에 드신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신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면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수면 부족의 원인 중에 하나는 코골이와 수면 중 무호흡증도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피로를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지나치게 코를 많이 골거나 심한 경우에는 호흡을 멈추는 수면 중 무호흡증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수면 중 무호흡증은요, 심장 질환에도 연관이 깊다라고 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코골이나 수면 중 무호흡증이요, 돌연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수면 시간은 긴데 피로감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코를 고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과체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과 기도 쪽이 비대해져서 코를 골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체중만 줄여도 증상은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코를 심하게 곤다거나 아니면 수면 중 무호흡증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꼭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피로가 문제가 아니라요,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주무시다가 돌연사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음을 하시면 코를 고시는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요, 과음을 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대인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영양실조입니다. 지금도 영양실조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짐으로 인해서요,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건 역설적이게도요, 특정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는 늘어나는데 이 탄수화물의 대사를 돕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요, 탄수화물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로 물질을 과잉 생산하게 되어서 피곤해지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급선무이고요. 그 다음으로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음식을 너무 적게 섭취한 경우에도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도한 다이어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바쁘다는 이유로 쉽게 끼니를 건너뛴다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맞지 않는 간헐적 단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혈당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요. 음식 섭취량 자체가 적게 되면은 필요 물질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서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골고루 드시되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양소 이야기가 나와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철분이 부족한 빈혈의 경우에도요,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빈혈하면 어지럼증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어지럼증이 있으면 빈혈이라고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빈혈이 있으면 현기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빈혈은 아닙니다. 이 빈혈은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분들께 많이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를 하기 때문에 빈혈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빈혈로 인해서 혈중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게 되면요,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빈혈의 경우에는요, 철 결핍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철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선지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간에는요, 철분이 엄청나게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이 철분의 경우에는요, 흡수도 잘 되고 생체 이용률도 높은 편이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깻잎에도 철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흡수율은 동물성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편입니다. 빈혈이 심해서 철분제를 드시는 경우에도요, 좀처럼 빈혈 수치가 오르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철분제와 함께 크로렐라나 아니면 스피루리나를 함께 드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크로렐라나 스피루리나에 함유되어져 있는 엽록소가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빈혈도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철분제를 드셔도 차도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꼭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갑상선 기능 문제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기능이 항진되어도 피로감이 높아지게 되고요. 갑상선 호르몬 기능 저하증이 되어도요, 피로감은 높아지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너무 대사가 과잉돼도 피로 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에너지 생산에도 문제가 발생하여서 메가리가 없게 되고 또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요,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고요. 본인이 갑상선 기능 항진인지 아니면 기능 저하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각각에 맞게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서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 중에는요, 나중에 오히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와서요, 또 다른 약을 드셔야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기 때문에요, 너무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약을 드시면서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